제약회사 연구직으로 10년 동안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준비하는 중입니다. 그런데 동종업계 면접을 보는 회사마다 탈락 소식을 전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전 회사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안 좋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. 이런 경우 회사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? 저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? 이분 같은 경우는 전 직장의 직장 상사나 직원, 동료가 허위 소문이나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동종업계에 취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.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. 지금 민법의 764조에 보면 그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훼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A와 B를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무소를 위조를 했다, 아니면 뭐 성추행을 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소문을 내지 말라는 걸 적어서 명예훼손을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, 이거는 이제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그거를 금지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건 민사적인 거고요. 형사적으로는 당연히 A와 B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, 명예훼손죄는 크게 이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하고 허위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고요.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.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실제로 고소를 할 때,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증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. 대부분의 증거자료는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, 그 다음에 요새 SNS, 자기 본인에 올리는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진술,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증거 수집을 하고 신청을 해야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그냥 막연하게 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허위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실제로 취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피해가 크고, 실제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내용을 보면 사내에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단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마는데, 그 명예훼손의 내용이 너무 죄질이 안 좋거나 그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크다고 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증거자료 수집에 더 중점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SNS, 문자, 카카오톡 메시지,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진술,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해가지고 민사든 형사든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알면 알수록 도움되는 법률 문제,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법무법인 로블이 대답해드립니다.